테마 5번째로 넘어갑니다. 자궁 종양과 자궁 내막 질환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 자궁 근종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자궁 근종 역시 A급 잡아주셔야 돼요. 자궁 근종이 발생하는 여성의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자궁 근종. 자, 평활근 세포에서 발생돼서 근종 또는 평활근종으로 부르게 되는데 자궁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해요. 35세 이상의 여성 중 약 20%가 근종을 가지고 있어요. 꽤 높은 비율이죠. 여성으로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즉슨 우리가 보건 전문가로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질환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제빈도 높은 파트입니다. 자,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 가능하지만 30에서 45세에 호발하고 폐경기 이후에는 대개 크기가 줄어들 겁니다. 왜? 이 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요. 자궁 근종, 경계가 명확해요. 둥글고요. 단단해요. 회백색의 종괴예요. 우리가 암에 대해서, 종양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악성 종양이 있고 양성 종양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악성 종양이 있고 양성 종양을 꼭 비교해서 공부를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계가 명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커요?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커요?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크죠. 얘는 양성 종양입니다. 자, 양성 종양이야. 얘는 크기가 커져서 주위 조직을 압박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죠. 양성 종양이니까. 자, 단면은 평활근속들이 소용돌이로 배열되어 있고 자궁 내막, 자궁 경관 폴립과 쉽게 감별되고 종괴의 크기는 미세하게 작은 것부터 거대한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한 개 또는 다발성으로 한 개만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자, 원인 꼭 기억하셔야 되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되어 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난소의 기능이 왕성할 때 근종이 잘 자란다. 난소의 기능이 왕성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된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자궁 근종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초경 이전이나 폐경 이후에는 발생이 드물다. 폐경기 이후 근종의 크기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물어봤다니까요. 왜 그런데? 왜 폐경기 이후에 잘 발생하지도 않고 생겼던 자궁 근종이 왜 작아지는데? 이건 거죠.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의 기능이 감소되면서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감소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기지도 않고 작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분류. 자,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생긴 게 보이죠? 분류. 점막하에, 근층에, 장막하에 생겨날 수 있어요. 근층에 생긴 모습 보이죠? 장막에 생긴 모습 보여요? 점막하에 생긴 모습도 보이고요. 이게 내용은 안 나오고요. 그냥 이렇게 분류, 점막하 근종, 근층 내 근종, 장막 근종, 기입형으로 나왔어요. 기입형으로. 과거 기출에서 자궁 근종의 분류에 대해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기입형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더 확장된다면 얘랑 같이 나올 수 있겠죠. 특징을 보고 기입형으로 적어낼 수 있게. 그러니까 특징과 같이 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라고요. 자궁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점막하, 근층, 그리고 장막. 그 세 가지의 층에 모두 다 근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용돌이 모양으로 생겨난 게 보여집니다. 자, 증상. 이물이 촉지된다. 자, 근종이라고 했잖아요. 덩어리잖아요. 이 덩어리가 커져서 촉지 가능합니다.
하복부에서 덩어리가 촉지되고 하복부에 팽만감이 생깁니다. 자, 이상자궁 출혈이 나타난다. 월경과다, 부정자궁 출혈, 부정과다 출혈, 특히 정막하 근종에서 부정과다 출혈이 나타나요. 자, 만성 골반통이 나타날 수 있다. 중압감, 월경곤란증, 성교통, 압박감 나타날 수 있어요. 근종이 크게 커지면 주위 조직을 압박한다고 했어요. 압박하면 당연히 압박감을 느끼겠죠. 방광 압박 시 빈뇨, 배뇨곤란. 자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앞에 뭐가 있어요? 방광 있죠? 뒤에 직장이 있어요. 그럼 자궁 안에 있는 근종의 크기가 커졌어. 주위 조직을 압박해. 그럼 방광을 압박해서 배뇨곤란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고, 빈뇨 나타날 수 있고, 직장을 압박해서 또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증상. 하대정맥, 장골정맥 압박 시 하지의 부종과 정맥류, 신경관 압박 시 하지로 퍼지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월경과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정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혈색소가 감소될 수 있고, 혈색소 감소로 인해서 빈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2차성 변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2차성 변성 기출된 바가 있어요. 어떻게? 기입형으로 쓰세요 한단 말이에요. 특징을 보여주면서 이런 자궁 근종의 2차성 변성이 뭐야? 그리고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자화예요. 자, 2차 변성 중 가장 흔해 근종 자체의 혈액 공급 장애로 발생할 수 있어. 근종 자체의 혈액 공급 장애로 2차적 변성, 초자화가 생깁니다. 자, 절개한 단면에 근종은 소용돌이 형태가 된다. 자, 우리 아까 확인했어요. 근종이 소용돌이 모양이었던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게 2차성 변성을 거치면서 조직이 균일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낭포화. 이 초대성 변성이 액화돼서 투명한 액, 젤라틴 같은 물질이 들어있는 낭포를 형성하는 것을 얘기해요. 초자화 변성이 액화돼서 주머니를 형성했어. 그것이 낭포화입니다. 자, 근종이 혈액순환 장애로 헐성 괴사가 형성된 후 인산 칼슘, 탄산 칼슘, 칼슘 등이 침착돼서 석회화된 거죠. 돌처럼 단단해진 걸 얘기합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괴사가 이루어졌어. 여기에 칼슘들이 침착해서 석회화가 됐어. 자, 감염과 환웅. 근종이 자궁각 내로 돌출되면서 자궁 내막이 얇아지거나 육경이 꼬여서 괴사된 조직에 연쇄상구균 등 환웅성 병변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점막하 근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 자, 괴사. 근종의 혈액 공급 장애, 심한 감염, 육경성 근종의 염전으로 발생하고 꼬였어. 그죠? 혈액 공급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종의 내부에서부터 검붉은 출혈성 색채를 띠게 된다. 괴사하는 모습. 검붉은. 자, 지방의 변성, 진행된 초자화 변성에서 발생될 수 있으나 매우 드물고, 육종성 변성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종이 갑자기 커지거나 특히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폐경기 이후에 자궁 출혈을 동반하면, 자궁 근종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폐경 이후에 자궁 출혈이 나타났어요. 폐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질출혈이 있는 거죠. 육종성 병변을 의심해야 된다. 자궁 근종의 육종성 병성은 아주 드물다. 육종성 변성까지 2차성 변성 꼭 특징과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쓸 수 있게 준비하세요. 자, 근종과 임신의 관계. 생식작용에 방해를 줘서 불임을 유발하거나 임신 1기에는 유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임신 2기에는 증상이 없던 자궁 근종에 혈액순환 장애가 오게 되면 괴사성 변성의 일종인 적색 변성이 올 수 있다. 임신 3기 분만 시에 출혈, 자궁 무력증, 드물게는 산도의 기계적 폐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만 후에는 자궁 이완으로 인한 산후출혈, 자궁 내막염이 유발될 수 있고요. 점막하 근종은 착상 자체를 방해할 수 있고 초기 유산을 유발할 수 있고 근종이 크게 되면 자궁 안에서 근종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태아의 성장에 방해를 끼치겠죠. 자, 그러면서 자궁 내 성장 지연과 분만 3기에胎盘방이 방해하고 산후출혈을 일으키게 합니다. 자, 간호중재. 첫 번째, 고식적 요법. 일단은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자, 근종의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어. 그러면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통해서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호르몬 요법. 고나도트로피 릴리징 호르몬의 활성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에스트로겐 현상을 유발해 자궁 근종의 크기를 40에서 60% 감소시키는 치료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자, 이 아고니스트가 뭐냐면 고나도트로피 릴리징 호르몬이 FSH, LH를 자극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랑 비슷한 물질을 미리 넣어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얘가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가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얘 자극 안 될 거고 얘 자극 안 되니까 당연히 에스트로겐 감소되겠죠.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자궁 근종,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낮춤으로 인해서 자궁 근종의 크기를 감소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르몬 요법도 시행할 수가 있어요. 외과적으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외과적 수술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수술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수술해? 무조건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수술할 수 있는 적응증이 있어요. 근종의 크기가 너무 클 때, 근종의 크기가 커서 주변 조직으로 압박이 너무너무 심할 때, 또 다른 증상들이 너무너무 심하게 나타날 때, 크기가 크고 빨리 자라. 근데 그 크기의 기준을 임신 12주 이상으로 봅니다. 자, 임신 12주 자궁 저부의 높이가 어디에 있어요? 기억하셔야죠. 중요한 얘기인데. 자, 임신 12주 이상이 되면 치골 결합 위로 올라오죠. 그러니까 자궁 근종의 크기가 커져서 자궁 저부가 치골 결합 위로 올라와서 만져진다는 얘기예요. 자궁이 만져져요. 자궁 저부가 만져져요? 그러면 절제 가능합니다. 자, 이상 자궁 출혈. 자, 자궁 출혈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 자궁 출혈이 심한 거야. 이 자궁 출혈이 심해서 빈혈까지 나타나. 안 되죠. 수술할 수 있어요? 월경 과다를 동반한 정막하 근종일 때, 육경성 근종이 있을 때, 근종에 의한 방광과 직장 압박 증상이 심할 때 연결되죠. 자궁이 커져서.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자궁 내막증과 같은 골반 질환과 동반되는 근종이 있을 때, 급격하게 자라는 근종이나 폐경 후에 크기가 커지는 근종, 암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 이때 수술을 합니다. 언제 수술해요? 물어볼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자궁 내막증 볼게요. 자, 성장과 증식과 출혈 등과 같은 기능이 있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외 부위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외 부위에 존재하는 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얘기해요. 골반 장기에, 복막에, 그 중에서도 난소에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원인,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원인, 면역학적 요인, 내분비학적인 호르몬 요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증상, 통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원래 생리통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심한 생리통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자궁 내막증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 성인 여성에서 통증이 없는 월경이 수년간 지속되다가 월경통이 발생하면 자궁 내막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불임 나타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궁경부암입니다. 자, 자궁경부암 국가에서 관리하는 암이죠. 그 6가지 중에 한 개예요.
그만큼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의의가 큰 암이라는 겁니다. 자, 자궁경부암은 특성상 침륜전암 그리고 침륜암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발병 과정도 다른 어떤 암보다 잘 규명되어 있어요. 집단 검진하기에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조기 진단 치료법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호발 연령은 30세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해서 50대의 정점을 달하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궁경부암 왜 발생하는 거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결혼과 성교입니다. 기혼 부인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특히 다산부에서 많고 첫 성교 연령이 낮을수록 성 파트너가 많을수록 발병률이 높더라. 기회가, 성접촉 기회가 많고 성 파트너가 많다? 다수잖아요, 다수. 기회가 많은 거예요. 자궁경부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왜? 원인에서 더 많이 볼게요. 원인에서 더 볼게요. 자, 포경 유무와 음경의 위생 상태.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나 음경이 청결하지 못한 남성과 성교를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성 파트너, 영향 미치겠죠. 포경이 되어 있거나 음경이 청결하지 못한 남성은 음경의 포피 밑에 지방샘이 분비물과 박리된 상피세포 등으로 이루어진 치즈 같은 모양의 구지가 자궁경부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자, 성전파성 질환으로 인해서 다수가 영향을 미치겠죠. 자, 매독, 임질, 트리코모나스 감염과 폐렴, 미코플라즈마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 하부 생식기의 클라미디아 감염과 거대세포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자, 단순포진 바이러스 2형 감염과 자궁경부암의 발생 관계를 보면 단순포진에 감염되면 자궁경부암이 동반되는 경우가 높지만 꼭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이 크다. 여러 인자가 암 발생의 각 단계에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 기회가 많을수록 다수의 성파트너로 인해서 기회가 많아질수록 감염되고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자궁경부암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16, 18, 31의 유형이 가장 흔하게 관찰되게 된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의 가장 유력한 원인인자로 보고 있다. 자, 자궁경부암 국가에서 관리하는 암이다. 발생률이 높고 그리고 발생하면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예방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근데 얘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봤더니 얘가 가장 유력한 거야. 그럼 이 바이러스로부터 예방이 가능하다면 얘 예방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국가에서 얘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다고요. 만 12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얘 맞게끔 하는 거죠. 얘 백신 맞게끔 하는 거죠. 자, 사회 경제적 특성, 낮은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은 위생 습관과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행위 이행 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악합니다. 자궁경부암 발생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기타 이외에도 정제의 DNA 이상, 구지, 트리코모나스, 클라미디아, 콘딜로마 등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경우 성전파성 질환들이에요. 자, 흡연 등이 원인자가 돼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정리합니다.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조혼, 첫 성교의 나이가 어리거나 다수의 성 파트너가 있는 경우 얘보다는 얘가 더 의의가 크다. 성 파트너인 남성의 음경이 포경 상태이거나 청결하지 못한 경우, 포경 상태가 아니거나 청결하지 못한 경우, 하부 생식기에 성 전파성 경험이 있거나 단수포진, 클라미디아 감염이 있었던 경우, 있는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거대세포 바이러스의 감염이 있는 경우 얘 의의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흡연 원인 될 수 있고 경부상핀의 종양, 외음상핀의 종양에 병력이 있을 때
배우자가 다수의 성상대자가 있을 경우 관련이 되겠죠. 정자의 DNA 이상, 구지, 콘들럼 등에 노출된 경험, 낮은 사회 경제적 상태와 낮은 교육 수준 역시 자궁경부암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발병 요인들. 자, 분류. 자궁경부암은 질벽과 연결된 경관의 외구를 덮고 있는 편평상피에서 발생한 편평상피암과 자궁경관 내 원주상피에서 발생한 원주상피암, 편평상피암과 선암이 같이 발생한 선편평암이 있다. 편평상피암, 원주상피암, 편평상피암과 선암이 같이 발생한 선평평암. 자, 발생 빈도 편평상피암이 약 90%, 자궁경부암의 호발 부위는 편평원주 상피 접합부.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증상입니다. 첫 번째, 출혈. 자궁경부암의 첫 증상은 주로 경미한 출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출혈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경미한 출혈이 이 자궁경부암의 첫 증상일 수도 있어요. 자, 월경 사이의 출혈, 성교 후 또는 심한 운동, 힘을 들여 대변을 본 후 접촉 출혈이 있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자, 만약에 암세포가 경관 내막에 있을 경우 직접 접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늦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 그러니까 항상 주의 깊게 보시라고요. 성접합성 질환들, 질염, 특징적인 질 분비물들이 있었잖아요. 자궁경부암의 증상이기도 하잖아요. 항상 주의 깊게 보시고, 자, 출혈이 있기 전에 다몽색 또는 핏빛을 띤 분비물이 있을 수 있고, 이 증상은 선암에서 많이 나타나고 병이 진행될수록 출혈, 질 분비물이 심해지게 되고 궤양이 심해지고 2차 감염이 되게 되면 당연히 감염 반응으로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자, 동통. 암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느끼지 못하다가 자궁경부암을 조기 발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안 아프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불편감이 없으니까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진전된 경우. 자, 경부의 궤양, 월경 과다가 올 수 있고 전신적인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암이잖아요. 식욕 부진,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출혈이 계속되면 빈혈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직장이 침륜되거나 압박으로 인한 변비, 직장 이급부증, 그리고 직장 출혈이 있고, 자, 직장 이급부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변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남아있는 느낌. 자, 국소임파절로 침범되면 하지 부종, 하부 요통, 서해부 하지 동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속적인 요추 청골통, 편측 임파샘 부종, 요관 폐쇄증 등은 말기 증상으로 공포의 3대 증상이라고 불러요. 자, 요추 청골통, 임파샘 부종, 편측으로 오고요. 요관 폐쇄증. 자, 방광이나 직장에 누공이 생기게 되면 구멍이 뚫리는 거죠. 자궁, 방광, 직장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이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환자의 고통은 더욱더 심해지겠죠. 자, 외측 침륜의 증가로 요도가 폐쇄되고 요독증이 오게 되는데 요독증은 자궁경부암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입니다. 심각해집니다. 자, 자궁경부암의 병기 일단 가볍게 볼게요. 자, 0. 상피 내 암종, 침습 전 단계의 암입니다. 자, 1기. 종양이 자궁경부에 국한되어 있을 때, 종양이 자궁경부에 국한되어 있을 때 1기 A, B로 나눌 겁니다. 자, A, 침륜성 암, 현미경 소견으로만 진단, 침륜 깊이 5.0mm 미만. B, 침륜 깊이 5mm 이상 2cm 미만. 2단계로 넘어가면 종양이 자궁 밖으로 침범합니다. 밖으로. 하지만 골반벽이나 질의 하부 3분의 1까지 침륜되지 않았어요. 역시 A, B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3단계. 종양이 골반벽을 침범하고 질의 하부 3분의 1 밑으로 침범하거나
발전됐죠. 자, 그러면서 수신증, 기능을 하지 않는 신장에 무리가 가면서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서 골반, 대동맥 주변 림프절을 침범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A, B, C 나눌 수 있어요. 자, 4단계로 가면, 4기로 가면 종양이 진골반 밖으로 침범했거나 병리 조직 검사 결과 방광이나 직장의 점막으로 전이된 경우를 얘기해요. 자, 이 단계에 따라서 치료와 간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외과적 수술. 자, 자궁절제술의 유형, 근막 외 자궁절제술, 변형된 근치자궁절제술, 그리고 근치자궁절제술, 광범위 근치자궁절제술, 부분 골반 장기절제술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A기일 때, 1단계 B기와 2단계 A기일 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가볍게 봐주시고, 자, 간호, 자궁경부암에서 주로 시행되는 근치자궁절제술은 자궁과 함께 질상부 3분의 1, 자궁 주변 인대, 골반 림프절 등과 같이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 배뇨장애, 림프 부종, 성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에 대해서 적절한 간호 중재가 요구되고요. 자, 수술 후 추가적인 치료는 2기의 B, 2기 B 이상의 병기에서 적용되는 방사선 치료 시 방광염과 같은 방광 문제, 설사와 같은 장 문제, 질 단축, 위축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의 문제, 이런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예방입니다. 예방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거야.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가장 큰,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줄 수 있어요. 4가 백신, 가다실, 2가 백신, 서바릭스 이 줄 수 있어요. 국가 예방 접종으로 얘 둘을 12세 이상, 만 12세 여성에게 무료 접종해 줍니다. 자, 만 20세 이상의 성경험이 있는 모든 여성에게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통해서 선별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 20세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검사 무료로 시행해 주죠. 나라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팝스미어 방법으로 만 20세 여성에게 팝스미어의 방법으로 우리는 선별검사 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방법 검진이다. 자, 네 번째 유피낭종으로 갈게요. 유피낭종 최근 기출된 바 있어요. 그럼 기억해야겠죠. 자, 생식세포 종양으로 낭성 기형종인데 어린아이에게서 흔히 발생합니다. 악성 변형은 2% 이하에서 일어나는데 악성 변형의 4분의 3 이상, 40세 이상의 여성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형종은 생식세포에서 기원하게 되고 낭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피지, 머리카락, 피부, 치아, 뼈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 기형종은 주머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머니 안에는 피지, 머리카락, 피부, 치아, 뼈가 있어. 왜 있어? 이게 기출이었어요. 왜 있어?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에서 정상적으로 분화된 조직이 포함되어서 그래. 그 조직이 보여서 그래.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보통 양측성으로 발생하고 다른 장기를 압박할 정도로 크지 않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염전, 파열 되는 경우 급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염전 꼬이거나 파열되면 급성 통증이 유발돼요. 이렇게 기출됐어요. 자, 유피낭종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너 유피낭종이 있을 때 꼭 병원으로 와야 돼. 언제 병원으로 와야 되냐면 배가 너무 아플 때, 너무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꼭 병원으로 와야 돼. 왜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고요. 왜냐면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낭종이 염전되거나 파열되면 굉장히 아프거든. 빨리 병원으로 와.
이거였어요. 요 얘기가 들어가야 되죠. 자, 난송, 설상, 절제술. 이 역시 기억하셔야 돼요. 난송, 설상, 절제술을 왜 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자, 자궁의 임신, 난소 종양, 골반 염증성 질환, 난소의 악성 종양 시 시행하게 되는데, 자, 난소 조직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을 설상, 쐐기 모양으로 절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배란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 난소 병변을 설상으로 절제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축에 자극을 줘서 배란 월경 주기를 정상으로 이끌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아,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난소 설상 절제술을 하는구나. 이게 기출된 바 있다고요. 기억을 꼭 해주셔야겠죠. 자, 이 유피낭종과 함께 기출된 내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자, 유피낭종이 있을 때 나 초음파 검사 그리고 CA125 검사를 했어요.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는데? 이거 물었어요. 초음파 검사와 CA125를 통해서 뭘 확인하고자? 난소, 암을 확인하고자 이 검사를 한 거예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세요. 왜 이 검사들이 난소암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CA125 그리고 초음파.